이분은요, 이전에도 질문을 한번 보내주셔서 저도 눈에 익는데, 정말 아내 되시는 분은 사랑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아내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지금은 그만둔 상태예요. 모유 수유는 한 200일 가까이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출산 후, 모유 수유 후 가슴이 작아지기 시작해서 좀 걱정을 한다고, 그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좀 신경이 쓰인다고. 여기 윗가슴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아내가 상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예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 브레이저, 속옷을 하지 않고 생활하면 오히려 가슴에 탄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그 예쁜 라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네, 심각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까? 경험자들은 뭔가 인생에서 큰 변환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다고. 그렇죠. 여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성형수술 있죠. 성형수술 있고 뭐 가슴 수술 이렇게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가슴이 압도적입니다. 참 이상하죠.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성분들은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정말로 정신적 만족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쌍꺼풀 내는 거 코 예쁘다 이렇게 만족되는 것보다 가슴 수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만족감은. 가슴은 뭐랄까요, 속옷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뽕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가 보죠? 예, 왜냐하면 저도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출산하고 모유수유하는 거는 엄마로서는 되게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후에 얻게 되는 뭔가에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었던 거랑 처음부터 없었던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나 보네요. 예, 넘어가고요. 예. 우선은 유선 조직이라고 하죠. 임신을 하고 나면 유선 조직이 발달이 되면서 가슴이 커지게 되잖아요. 볼륨감이 생깁니다. 네. 볼륨감이 쭉 생기다가 이제 출산이 끝나고 모유수유할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게 그 모유수유를 중단 딱 하고 나면 이제 그 조직이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특히 가슴 상부의 상부 외측이라고 하죠. 네. 특히 상부 메디알 쪽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층이 쭉 먼저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 자체가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가 이게 밑으로 축 처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모양이 상당히 안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사실 커요. 여성 자신이. 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아예 임신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보다도 더 약간 처진다 그래야 되나? 훨씬 더 수축됩니다. 아, 그래요? 위축됩니다. 그 전보다도 더? 예, 네. 있던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면 크기는 이전과 똑같이 돌아오지만 살짝 그 형태도 그렇고 탄력도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가슴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서스펜토리 리가멘트라고 가슴을 잡아 당겨주는 인대가 있어요, 가슴에. 근데 참 그 인대를 우리가 보이면 딱 그것만 당겨주면 가슴이 이렇게 딱 상방향으로 좀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대를 찾기가 어려워요, 해부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신하고 나서 커졌던 무게가 커져서 약간 아래쪽으로 하중을 받던 것이 없어지고 나면 약간 처지는 과정으로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인대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모양이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출산 후에 가슴 수술을 받는 사람도 요즘에 상당히 늘어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받았다면 지금은 출산 후에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좋아하고요. 본인들도 만족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얻기 위해서 변형된 아내의 가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뻐해 주어야 옳은 거 아닌가, 남편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남편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상실감을 그게 느낀다고 하니까 했다면은 하죠. 수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이 상실감을 느끼신다면. 만약에 둘째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떤가요?
수술 후 보형물이 들어간 전혀 상태에서의 상관없습니다. 모유 수유랑 보형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슴에 있는 유선 조직 내에 뭐 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유선 조직 밑에 있고 그냥 근막이 있고 근육층이 있잖아요. 우리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물론 이게 뭐 진짜 큰 압력으로 터져가지고 그 조직이 유선 조직하고 막 뒤섞이더라도 요즘에는 전혀 문제 없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유방 관련된 확대 수술한 그 빽과는 그 모유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었는데 그 가슴 보형물 안에 있는 실리콘 액이 유선 조직까지 이제 좀 흘러 넘쳐서 어머니 저제 이렇게 섞여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맞아요. 문제가 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보형물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둘째, 셋째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는 안전하게 모든 게 끝나고 왜냐하면은 또 첫째 낳고 나서 했는데 또 둘째 모유 수유하면 또 상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계획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미용 성형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수술은 너무나 겁이 나니까 뭐 홈쇼핑에서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가슴에 캡 같은 걸 씌워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처럼 약간 음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슴 근육이나 가슴 조직을 좀 부풀게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가슴의 볼륨을 좀 키우는 그런 제품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 크림도 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 뭐, 확대 크림이라고 예. 해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뭐 3D 속옷도 팔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이걸 있잖아요. 입으면 가슴이 커집니다. 뭐 예.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나? 정말 효과가 있나 해서 의학 논문 서치하는 데서 한번 가슴 탄력 영어로는 브레스트 일라스티시티라고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검증된 거는 안 나오고요. 그 가슴 탄력에 대한 거는 관련된 의학 논문들은 주로 가슴 탄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측정 도구, 영상 진단, 초음파, 특정한데요? 초음파가 있다고 하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적인 논문들만 있었고 그런 크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보형 뭐 그런 보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원하시면은 시술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검증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뭐 가슴 탄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발달해서 우리 보통 남자들도 운동하면 갑바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예 효과는 있겠지만 가슴 탄력은 결국에는 유선 조직이고 지방 조직이거든요. 그걸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런 가슴이 처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되거나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거나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러운 그런 나의 신체 변화라고 받아들이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외형상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해서 이 안에 드시는 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너무 크게 상심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형태가 제자리를 또 잡잖아요. 그 전까지 뭐 그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고는 뭐 그렇게 장담은 못 드리지만 예전만큼 옷 입을 때 태가 안 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를 키웠고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소임을 다했다라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 정도의 나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나요? 아니 예전에 남 기자랑 뭐 이렇게 뭐 필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얘기도 한번 남 기자랑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방송이 할까 말까 아니라. 하다가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업계에서 이 빽을 넣는 시술과 네. 지금 새로 필러를 넣는 시술이 지금 뭐 경쟁을 하지만 새로 이제 시작이 돼서 시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거는 이게 윗 가슴이 이렇게 처졌는데 여기 안에다 볼륨을 넣어주면 가슴이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때 빽을 넣어주는 게 맞느냐? 요즘에 필러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롱텀 필러라고 해서 오래 유지되는 필러를 넣는 게 맞느냐?
근데 예전에 그 아쿠아겔 같은 좀 뭐랄까 나쁜 성분이 그 유선 조직하고 엉키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성형외과학에서는 막고 있고 뭐 새로 시장을 진출한 데는 유럽은 다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는 반대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 자체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필러를 넣으면서 환자랑 의사가 말을 하면서 가슴 모양을 같이 만들어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필러를 쭉 넣으면서 이 모양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국소 마취로 해서 가슴 모양을 만들어 이거 만족스러워요. 그럼 요 상태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지금 그런 것들도 한 2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지금 유행이 되고 있고요. 무서워서. 바디 필러라고 해서 엉덩이도 넣습니다. 엉덩이 딱 넣으면 엉덩이가 쫙 올라와요. 원장님 너무 막 솔깃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프랑스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봤어요. 무게가 있을 테니까 더 축 처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위에 그걸 넣으면 이게 땡겨서 올라와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피부가 그쪽 위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 밑에 있는 피부를 끌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의사가 시술했을 때 이 뭐 필러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만 잘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신 교수도 얘기했지만 뭐 둘째, 셋째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그렇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그 유방 성형술은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허가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민망하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시작하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남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